이번 영상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 총 4개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글자 수가 약간씩 달라요. 지원 동기와 그 외에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포부를 묻는 1번, 4번 항목이 500자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등장해야 하는 사례나 경험이 등장해야 되는, 여기도 사례 등장해야 되는 2번, 3번이 800자로 1번, 4번에 비해 300자 더 쓸 수 있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글자 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체 항목을 한눈에 보게끔 우리 한 페이지에 놓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우리 경험은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선 1번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원 동기라고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3가지 있어야겠죠? 우리 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기업,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기업은,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은 물류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 계열사를 왜 지원했는지를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번처럼 그냥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써달라.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를 써달라. 다시 말해서 산업을 써도 되고 기업을 써도 되고 직무를 써도 되니까 그냥 왜 지원했는지를 써달라. 이런 케이스, 특히나 롯데의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롯데의 지원 동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산업과 회사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쓸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즉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지원하는지,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보통 롯데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들에서 좀 물어보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롯데의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케이스는 그냥 열려있는 항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과 기업을 엮어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롯데 홈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이 홈쇼핑 산업, 그리고 롯데 홈쇼핑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파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풀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업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원한 이유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직무 지원 동기 느낌이 2번에서 나요. 그럼 당연히 남은 건 회사나 산업인데, 그래서 4번에 우리 롯데홈쇼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지금 롯데홈쇼핑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4번에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어떤데요? 롯데홈쇼핑은 이 홈쇼핑 산업에서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어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1번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1번에서는 직무는 2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1번에서의 지원 동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러 업종 있잖아요.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서비스업,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홈쇼핑 괜찮은데? 홈쇼핑 산업 괜찮은데?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앞으로 몸담게 될 업종 중에서 홈쇼핑,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야, 홈쇼핑이 이런 맛이 있네 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홈쇼핑에 한번 몸담아보자 라고 결정한 때쯤에 홈쇼핑 업체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CJ도 있고, 아니면 홈앤쇼핑도 있고, K도 있고, NS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야, 롯데가 할만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직무는 굳이 1번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4번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쓸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 홈쇼핑 산업에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 매력적인 산업에서 롯데 홈쇼핑이 얼마나 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여기서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진취성, 적극성을 느낄 수 있었는지로 1번을 풀어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지원 동기를 산업, 홈쇼핑업에 대한 관심 계기와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낀 계기 한 분단,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은 근데 왜 그 홈쇼핑 산업 중에서 롯데 홈쇼핑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이런 식으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 관심도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바로 2번에 나옵니다. 직무 나오죠. 지원 분야 직무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나,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을 했어요. 원래 MD 직무 같은 경우는 기획하고 싶은 상품을 쓰라고 하고, 그 외에 기타 직무의 경우에는 지원 분야 직무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본인의 성공 사례를 쓰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을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2번 항목은 개인적으로
MD 직무자든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이든 마찬가지로 직무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를 쓰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를 말씀드릴 때 역량을 끌고 와야 된다. 무조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글을 쓰는데 무조건은 없겠지만 저는 이번에서는 직무 역량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무자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좀 잘해봤던 일을 써봐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업무, 그 업무 잘할 수 있겠네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지원 동기로 푸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가 지금 롯데홈쇼핑 인사팀에서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다 개요로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뒤에 하나하나 한 항목씩 보면서 어떻게 개요를 제가 짜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예시로 제가 문장을 한두 문장씩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개괄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걸 우리가 직무 항목이구나, 혹은 직무 역량, 혹은 지원 동기, 지원 동기인데 산업 혹은 직무 혹은 기업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를 파악하는 것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항목들 간의 유기성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MD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획하고 싶은 카테고리 이거요 라고 짚어내기보다는 저는 MD 직무자로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풀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지 과거에 내가 그 역량을 바탕으로 비슷한 성과를 냈었던 경험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괜히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난 식품이다 아니면은 뭐 패션이다, 과거에 그런 것들을 기획했던 MD분들 그런 사례를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 베이스로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경험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800자 제시가 되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가치관 내용이죠.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800자입니다. 항상 제가 가치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죠. 직업관이나 가치관 같은 경우 관점을 물어보는 케이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가치관, 직업관,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무선악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성낙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무선악설 제가 적어둘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힐 때 맞쌤이 가치관 쓸 때는 성무선악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어떤 계기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800자, 요것도 뒤에 한번 개요로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세요. 1번에서 지금 내가 이 홈쇼핑 산업에 왜 매력을 느꼈고 그 중에서 왜 롯데 홈쇼핑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줬습니다. 홈쇼핑업, 롯데 홈쇼핑에 대한 현재의 이해도를 보여줬어요. 2번에서 직무 역량, 내가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역량을 바탕으로요. 2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저는 성무선악설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번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입사 후보 항목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현재 우리 홈쇼핑 산업과 현재 롯데 홈쇼핑의 이야기가 여기 그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앞에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몸담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오케이, 알겠어. 우리 회사가 잘하는 건 우리가 잘한 거잖아. 너가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줘야지.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홈쇼핑업, 그리고 그 속에서 롯데 홈쇼핑은 어떠한 강점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무슨 기회를 창출해내야 될 것인가를 진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500자 중에 이게 400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350에서 400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궁금할 거예요. 지금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역량도 있으면서 앞으로 생각해 본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쇠퇴할 산업이면 괜히 내 역량을 썩힐 수도 있으니까 괜히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시일 뿐입니다만은 뭐 석탄 산업,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탈석탄,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화력 에너지 발전 이런 것들. 그런 산업에 내가 뭔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뛰어든다?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는 이해를 했어. 너 그래 좋아. 앞으로도 우리의 성장성을, 유망함을 보고 들어온 거 맞지? 한번 얘기해봐 를 물어보는 게 4번이란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업, 홈쇼핑의 매력 이런 거 뭐예요?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집콕 해서 집에서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앱과 TV와 연동하면서 이런 많은 기회들이 있네. 야 진짜 이거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다. 홈쇼핑 진짜 매력있네 라고 1번에 써줬으면 4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방향을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가는 거죠.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TV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구매할 건데 어디까지 구매할까? 우리는 그 기회를 선점을 해서 그 상품을 미리 기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 상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여행을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에 앞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사람들이 그 억눌리는 그 여행이나 아니면 보복 소비 이런 수요들을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들의 숨겨진 니즈까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그 미래 제시로 가야겠다라고 써주는 게 4번인 겁니다. 1번과 4번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1번에서 그려준 이 지금 환경에서의 진짜 매력 있네 홈쇼핑. 여기서 4번은 그래 그 매력을 우리가 조금 더 니치마켓이나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예시가 있는데 뒤에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산업과 기업과 직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꽉꽉꽉 눌러 담아서 쓸 수 있게끔 4개 항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500자, 800자 뭐 복붙 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홈쇼핑, 롯데홈쇼핑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 정말 잘 깔끔하게 출시됐다고 봐요. 항상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플러스 왜 이 일을 하고 싶죠? 왜 우리 기업이에요? 왜 우리 업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모든 항목 4번에서 우리가 꽉꽉 채워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좋은 항목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롯데홈쇼핑 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뒤 입사 오프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좀 잘 매칭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뭐 들어와서 일을 잘 하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앞으로의 이제 계속 고민을 해서 난 이런 커리어로 나아가야겠다. 잘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입사 오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건 100자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쓴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롯데홈쇼핑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왜 2번에서 MD 직무의 경우 상품 대신에 이걸 쓰라고 했냐면 4번에 우리가 1번에서 그려진 그런 배경 속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타겟 세분화된 그런 시장을 공략하자라고 4번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가 있다. 홈쇼핑업 1번. 그 속에서 우리는 보복 소비를 조금 더 공략하는 홈쇼핑 상품을 개발, 서비스, 방송을 송출해야 된다. 그게 4번. 그게 자연스럽게 2번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싶은 상품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MD 직무분들도 굳이 2번부터 상품을 딱 내놓기보다는 그냥 4번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 사실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도 하면서 나는 내 역량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딱 2번에서 보여주자는 거죠.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목마다 개요를 제가 그 정리한 개요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1번 지원 동기 500자. 저는 크게 이렇게 하나의 소제목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홈쇼핑과 왜 롯데 홈쇼핑인지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소제목은 그냥 바로 보여주세요. 이 홈쇼핑의 땡땡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기업. 홈쇼핑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근데 그걸 잘 실현하는 기업이구나. 소제목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왜 홈쇼핑 산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달라는 거죠. 왜 대형 할인 유통업?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소매점? 아니면 편의점업? 많잖아요. 유통점 중에서도. 아니면 이커머스? 많잖아요. 왜 홈쇼핑 산업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홈쇼핑에 무슨 매력을 느꼈습니까? 써주는 거죠. 홈쇼핑 산업은 이런 측면에서 진짜 매력적이고 유명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경험 같은 것들을 한두 문장 섞어가면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홈쇼핑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집에서 좀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좀 우연일지도 모르겠는데 TV를 넘기면서 보면 다 우리 그 숙녀복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입는 옷을 항상 봤기 때문에 저건 홈쇼핑은 어른들이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더라고요. 뭐 밀키트 이런 거 진짜 많이 팔고 그러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요즘의 세대의 이런 배경 속에서 야 홈쇼핑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느낀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한번 해보면 진짜 나도 성장을 하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진짜 한번 발전해보고 내 스스로를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에 들어오고 싶은 건데, 그럼 자, 찾아보자. 홈쇼핑 내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고 했어. 그 중에서 왜 롯데 홈쇼핑인지를 써줘야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들어가서 이런 것처럼 특히나 롯데 홈쇼핑은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더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이건 이제 홈쇼핑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좀 기업 분석 자료를 보시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좀 너무 복분만 아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공한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 난 진짜 여기 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 같아. 지금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런 지금 웹과 앱이 자연스럽게 융동되고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정말 좋다고 보는데, 야, 특히나 롯데 홈쇼핑은 더 잘해 그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거야. 롯데 홈쇼핑에 몸담고 싶은 거야. 어차피 홈쇼핑에 들어오기로 한 이상 롯데 홈쇼핑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데 홈쇼핑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앞으로 이런 롯데 홈쇼핑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원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왜 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써주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왜 롯데 홈쇼핑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줬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밝혀줬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원 분야 직무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나 MD의 경우 기획하고 싶은 상품 기획해서 성공 사례로 쓰는 것. 요것도 저는 소제목을 하나로 쓸 것 같아요. 사례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경험인지를 쓰는 겁니다. 경험 땡땡 이 역량을 발휘 통한 성공 사례니까 이 경험에서 내 직무자로서 이 역량 발휘해서 이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요를 이렇게 쫙 짜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문단을 나눈 거라고 아마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제 문단이다. 이게 단락.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땡땡 직무자로서, 그러니까 지원 직무자로서 이 역량을 발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다라고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어렵게 쓰지 마세요. 물어보는 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쓰세요. 그게 가장 가독성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써야 되고 어렵게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분들도 선생님 그렇게 써도 돼요? 제가 다 쓰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쉬워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괜히 꼬아가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써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푸른색으로 써둔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MD 직무자로서 맞는 카테고리 내에서 분석력, 이게 이제 세모세모 역량이겠죠. 분석력을 발휘해서 고객들의 숨겨진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일. 자, 이걸 딱 듣는 순간 바로 무슨 경험을 써야 될지 지금 떠오르지 않으세요? 과거에 내가 뭐 동아리 경험이나 창업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플리마켓을 나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벌써부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여기서는 외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턴을 할 때 내부 우리 선배님 동료 직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그 고객이 필요한 이 회의 준비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미리 복사를 해서 미리 스태플러를 찍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책상에 회의 테이블에. 이게 바로 분석력을 발휘해서 고객들은 우리 선배들은 보통 뭐 관찰력이 될 수도 있겠죠. 회의 전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빠듯하고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숨겨진 니즈를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성공. 나 칭찬받았어.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계 능력을 활용한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활용한다. 뭐 기획력을 활용한다. 창의력을 활용한다.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무슨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다. 이 문장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굳이 내가 정말 나만의 어떤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4번에 간접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니까 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이유는 뭐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항상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라면은 항상 이렇게 좀 숨겨진 니즈를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서 그에 합당한 그에 적합한 상품을 딱 제시해서 그들이 만족할 때 진짜 가장 큰 보람, 뿌듯함, 나도 스스로 와 됐다, 나 한번 이번에 더 이제 성취했다, 성장했다, 킹장 하는 그런 좀 동기부여,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성적인 걸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한두 문장 그냥 무난하게 쓰시고 앞서서 요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요 내용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공 사례. 이제 경험이니까 서본결로 쓸 겁니다.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 역량을 발휘해서 특히나 어떻게 잘 해냈다. 서본결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가급적이면 직무 역량 발휘 바탕의 기반의 이 업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2번을 역량 항목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와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 그러니까 같이 물어봤잖아요. 제가 항상 쉽게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가치다. 무슨 가치? 신뢰, 정직, 배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을 준 사례, 계기 사례가 되겠죠.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한 개 이거다. 뭐 정직, 배려, 나눔. 저는 이제 제가 쓴다면 기회가 되겠죠. 찬스. 그리고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120살이야. 예를 들어 뭐 인간의 평균 나이가 뭐 수명이 120살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 가질 수 있을 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미를, 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방금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한두 문장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경험에서다 라고 이제 이 경험을 쓸 겁니다. 밑밥을 깔아주시고 문단을 나눠서 경험을 쓰는 겁니다. 굳이 서문결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문결로 쓰셔도 되는데, 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삶의 지혜는 이거구나. 이 부분만 있으면 돼요. 서문글로 쓰시든 그냥 쭉쭉쭉 나열식으로 쓰시든 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딱 트리거 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따옴표를 써가지고 강조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구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거구나. 다른 사람들을 사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한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자. 기회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진짜 제 가치관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게 한때의 한여름밤의 꿈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 가치관이 이어져 와서 진짜 실생활에 녹아있는지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자고요. 한두 문장 정도 나열을 해서. 한두 문장 정도의 이 두세 가지를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제 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취업 멘토로서 유튜브로 그냥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올려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옷뜸 쇼핑을 가시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 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데 이거라도 보고 좀 도움이 돼서 그 취업이라는 옷뜸 쇼핑의 MB라는 IT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 문단 정도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 두세 문장으로 짧은 문단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준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독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항목 보시면 로뜸 쇼핑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거의 맥스 400자까지 쓸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 나머지 100자겠죠. 포부 그냥 뭐가 되겠다 라고 그냥 써주시고 요 내용을 좀 강조해 주세요. 요 내용. 이거 전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예시로도 제가 이거는 2개나 썼습니다. 1번 항목의 첫 번째 문단이 뭐였죠? 홈쇼핑은 이렇기 때문에 진짜 매력적이고 유망한 산업이구나를 느낀 거. 그 내용.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그렇게 유망한 산업에서 특히나 롯데홈쇼핑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MD분들은 2번에 이런 상품을 기획해보고 싶다. 그게 진짜 직접적으로 4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같은 요 예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인 가구, MZ세대의 1인 가구가 지금 뭐 1000만 명이가 늘어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썼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뭐 쿠팡 이런 것들을 쓰는 것처럼 홈쇼핑도 자연스럽게 더 쓰게 된다면 기회 진짜 많겠네? 라는 이야기를 썼다면 4번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롯데홈쇼핑은 특히나 더 앞으로 1인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공략하면 좋겠다. 지금 그 가구들의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라는 것들을 진단하면서 그럼 어떤 상품들을 우리가 좀 출시를 해야 되냐, 여기서 직접적으로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IT 직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홈쇼핑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면 특히나 그 홈쇼핑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 집중해야 되는 기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으니까 여행상품 이런 식으로 저는 못해도 300자, 맥스 400자 정도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얘는 홈쇼핑에 관해서는 진짜 깨어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여하겠냐. 여러분들은 뭐 MD로서 우리가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넌 기여를 할 것이냐. 나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 크게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려동물 1인 가구, 반려동물이는 1인 가구의 니즈만큼은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그들의 숨겨진 니즈를 발굴해서 아까 우리 2번이랑 좀 연계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써도 되지만 숨겨진 니즈를 발굴해서 우리만의 기회를 삼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게 포부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트렌드에 민감할 거고 인구 통계 자료들을 항상 끊임없이 볼 거고 그리고 항상 고객들의 피드백을 우리가 귀를 열어두고 들을 거고 뭐 이런 내용 그냥 일반적인 거 쓰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내 목표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다. 뭐 이런 레저 이 분야에서 나는 이 카테고리에서만큼은 내가 꼭 잡고 싶다. 내 포부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도 여행을 쉬는 때마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휴가 때 여행을 한번 가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거고 그리고 여행 많이 가는 사람들과 뭐 모임도 하면서 스터디도 하면서 어땠냐 어쨌냐 무슨 패키지가 좋았냐 물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쉽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홈쇼핑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내기 항목이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라면 이렇게 쓸 거라고 이제 계속 강조드렸는데 항상 생각은 다른 거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네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혹은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피드백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사항, 질문 어떤 것이든지 다 환영하니 영상 하단에 댓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